우리 강아지가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쇼크로 그만. Something the Lord made. 우리 강아지 어떻게 쇼크로? 우리 강아지 살려냈어. 우리 강아지 살려냈어. 1위는 이 영화군요. 네, 1위 대망의 1위입니다. Something the Lord Made라는 2004년작입니다. 네, 한국말로는 뭐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Something to Road 이렇게 나왔나? 그냥 아니요. Something the Road Made로 나왔는데 Something the Road 이거 개봉 안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TV 무비예요, TV 무비. TV 영화예요. 네. 개봉 안 했을까요? 네, 개봉 안 하고 본 사람들은 좀 있는데 어디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는 또 마땅치 않아요. 네, 이건 뭐 HBO에서 네. 나왔 이번 순위에 HBO TV 영화가 들어 있네요. 네. 네. 진짜 1위 할 만한 영화예요. 네. 네. 예. 영화 소개? 감독 조셉 사전트 감독의 연출이고요. 네. 주셉 사전트. 사전트. 주세페. 예. 이분이도 작년에 돌아가셨죠. 제가 어서 단신을 본 것 같아요. 네. 알랑 링맨이 알란 링맨. 알랑랑맨. 예. 알란 링맨이 알프레드 블레럭 박사로 나왔고요. 블레이럭. 예. 예. 그리고 모스 데프. 왜 우리 무슨 영화? 비카인드 리와인드 할 때 얘기했었죠? 모스 데프. 예, 모스테프. 예, 여기서 또 주인공 비비안 토마스라는 흑인 조수죠. 예, 흑인 조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키라 시즈윅이라는 배우가 블레럭의 아내 메리 역으로 나오고요. 네. 가브리엘 유니온이라는 배우가 비비안의 아내 클라라로 나옵니다. 이 영화는 3개의 에미상을 받았어요. 에미상. 예. 그렇죠. TV 영화. TV 영화 작품상 그리고 촬영상, 편집상 이렇게 3개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Something the Lord Made는 신이 만든 것 뭐 이렇게 되나요? 번역하면? 신이 만든 무언가. 중간에 영화 대사에 나오죠. 예. 그렇죠? 예, 의사가 비비안이 봉합해 놓은 걸 보고 어. 이거 네가 봉합한 거냐? 그러더니 그렇죠. 야 이건 정말 신이 만든 그것 같다. 신이 해놓은 것 같다. 예.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예. 그냥 신이 만든 것 같다. 그러니까 비비안의 솜씨를 예. 칭찬하는 거죠. 극찬하면서 예. 연출을 해준 거지. 그 제목이 예. 됐어. 비비안이 이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이 블레이락 박사는 네. 처음으로 심장 수술을 네. 한 이 외과에서는 심장을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그걸 처음으로 깨고 그렇죠. 예, 심장에 이제 글쎄. 외과적 수술을 예, 도입한. 내용 소개할 때 뭐 나오겠지만은 네. 그 이 사실 블레럭하고 이제 비비안이 만난 거는 내시빌에서 반더빌트 유니버시티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워낙에 이 사람은 유명한 의사였어. 외과 의사. 예. 그렇죠. 외과 의사였고 그때 이제 고민하던 게 그 쇼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네. 그 외상성 쇼크 네. 그거 연구하려고 이제 비비안 한번 고용해 본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근데 걔가 거기서 너무 그 연구를 탁월한, 뭐 예. 탁월한 솜씨로 연구를 잘해가지고 일단 그걸로 빛을 봤어요. 거기서 유명해진 거지. 아 그래요? 예. 이미 비비안이 거기서 유명해진 거예요? 아니면 비비안이 유명해졌다기보다는 그 블레이럭 박사가 예. 그래서 이제 볼티모어 존스 호킨스의 스카우트 되오는 걸로 영화가 예, 이렇게 예. 나오죠. 그렇죠. 음. 근데 뭐 돌아온 탕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쪽 출신인가 봐요, 이 사람이. 아, 거기 졸업했나 보지 뭐. 블레이락이? 나잘 몰라. 예, 아무튼 블레이락 박사는 이 블루 베이비 닥터라고 별명이. 예. 예. 이- 청색증이라는 그렇죠. 그 병이 탁월한 있더라고요. 업적이 예. 되보니까. 그렇죠. 예. 그 심장 수술을 집도해서 최초로 인류 역사상 처음 한 건가 봐요. 이 사람 심장 수술을 한 게.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사람은 외과 의사. 예. 근데 흉부외과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그 당시에는 예. 예. 근데 이제 심장을 건드리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뭐 거기 나오더라고. 예. 역사는. 근데 이 사람이 한 것도 아주 우리가 요새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심장 수술은 아닌 것 같고, 네. 예, 그 중간에- 심장을 건드렸다는 거, 심장을 건드렸다는 거,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수술을 그러니까 최초의 심장 어. 심장 수술 뭐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걸로 유명하고 그때 이제 조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비비안 토마스라는 흑인이죠. 이때는 뭐 그 흑백 차별이 엄연했던 뭐 3, 40년대, 50년대 막 이때잖아요. 예. 그때 뭐 버스 따로 타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그럴 때 우리 전에 선생님 영화 할 때 그레이트 디베이터스 할 때 좀 네. 얘기했었죠. 네. 하여튼 그 시대 때의 이 의사 선생님과
조수 처음에는 뭐 청소부 비슷한 걸로 이렇게 예, 고용이 고용을 돼서 하죠.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목수야. 목수 맞다. 비비안이. 목수죠. 예. 그래 그래서 근데 이거 해봐라 저거 뭐 이렇게 뭘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지. 약간 조수 조교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 개심치레한 눈으로 계속 바라보죠. 제 좀 잘하는데 개심치레한 눈으로 계속 보면서 예. 하나 더 시켜보고 더 시켜보고. 아무튼 예, 썸씽 더 롬메이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가끔씩 다시 보곤 하는 영화인데 이번에 뭐 메디칼 영화에서 1위로 네. 물론 이 좀 비비안 이 사람의 일생의 광을 다룬 영화라서 약간 전기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분명히 이 영화는 이 의사의 어떤 이 사람 의사는 아니잖아. 그죠? 여기 주인공인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예. 의사가 못 됐죠. 예.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의사는 못 되고 계속 유명한 외과 의사 밑에서 도와주고 예. 뭐 만들어주고 네. 심지어 나중에 같이 수술 같이 들어가죠. 그 첫 예. 수술할 때. 예. 직접 하지는 못한 것 같고 예, 뒤에서 옆에서 자꾸 코치를 하는 코치를 거 하는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예. 나오죠. 그래서 1위로 선정을 네. 했습니다. 예. 네. 스토리는요. 네. 1930년 내슈빌에서 비비안이라는 이 이름이 여자 이름이잖아요. 비비안. 엄마가 딸인 줄 알고 그렇게 지었다고. 예, 지었다고 하네요. 옛날에 비비앙이라는 무슨 속옷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지금도 있나요? 예. 어떻게 알아? 지금 있는지? 가끔 쇼핑 같이 가니까. 아, 예. 그렇군요. 예. 대학을 가려고 네. 7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은행이 망해요. 아, 그래 맞아. 그래서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나? 그 왜 나라에서 보존도 안 해주고 참 아무리 30년 그때는 예금자 보호법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의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아니요 의대를 의대 가려고 아, 그랬지. 그래. 근데 아주 유명한 그 외과 의사인 블레럭 교수가 네. 조수를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청소부 같은 걸 이제 처음에는 그렇죠. 그리고 개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 뭐 개장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시킨 거죠. 쉽게 하면 개치기, 양치기, 개치기. 그래서 개치기로 취직을 하는구나. 예. 예. 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개심치레하게 보니까 얘가 뭔가 좀 이렇게 뭘 하는 알아. 게 예, 음. 좀 다르고 솜씨가 솜씨가 뭔가 다른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가위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못 찝는 거. 겸자 같은. 겸자. 네, 겸자, 어. 겸자. 그걸 이렇게 손에 끼고 해보라 그러잖아. 네. 근데 되게 잘해. 거기 겸자라고 나오더라고. 예. 네. 이제 엄청나게 이 선생님한테 오른팔이 돼주는 거죠. 이 친구가 조수인데 거의 양팔 같아. 예, 뭐 이렇게 그런 팔도 아니고. 선생님이랑 그 의학적인 의견 견해를 막 이렇게 토론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을 한 거예요. 심지어 의대 문턱도 못 밟아본 이 비비안이라는 친구가. 그렇죠. 독학이죠. 주로 예. 책 읽고. 근데 1945년에 이제 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외과 과장으로 이제 이 블레이럭 교수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데 따라오죠. 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 너 나랑 같이 가주자.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도 처음에는 이 배타적인 거예요. 이 흑인 그러니까 그 영화 보고 알았지만은 네. 밴더빌트 유니버시티는 괜찮은 거지. 근데 괜찮아요. 호킨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인종 거죠. 차별이고 보수적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영화- 그런 거예요? 뭐? 내슈빌이 남부라도 더 심할 것 같아. 그렇게 나도 그렇게 근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내슈빌이 테네시죠. 그 사람이 호킨스로 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어. 이 그런가? 사람이 느끼는 맞아요. 그게 네. 되게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네. 거기서 호킨스에 오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딱 느껴지는 것이 보이고 네. 호킨스의 화장실이 그 남- 블랙하고 백인, 예, 화이트하고 화이트 나눠지는 컬러죠, 그게 예. 딱 보여주더라고. 네.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네. 호킨스는 이제 이제 왔어. 예, 호킨스에 와서 아무튼 이제 이 비비안의 실력은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정평이 나는 건데 근데 이제 정평이 나는 만큼 주변 사람들이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거죠. 그렇죠. 쟤 도대체 뭐지? 흑인인데? 일단 흑인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엄청난 수술, 그 청색증을 수술하는 그 침장 수술을 이 교수님이 비비안의 힘을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막 온갖 찬사가 쏟아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데 정작 여기에서는 본인은 배제되는 거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거기 그좀 예. 마음 아픈 장면들이 나오죠. 예, 비비안은 상처받고 나는 그 호텔에 이렇게 애가 들어가서 이렇게 듣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떤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병원을 떠났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뭐 제산제 같은 거 판매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업사원으로, 얘기했던 예, 예, 그런 거 나오죠. 그런 거 하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연구소로 다시 돌아오고 음. 이 선생님과 다시 에코 파트너로 뛰기 시작하고 좀 더 하죠. 예, 계속 열심히 하고 결국엔 이 연구소의 디렉터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예. 예, 그런 이야기로 그리고 실화죠. 예, 실화입니다. 실화. 예. 두 분 다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예. 자 우리가 1위 영화를 하는데 오늘 김 박사님이 마침 이게 좀 우연의 일치 같기도 하고. 우연일치가 아니라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예. 이렇게 된 건데 섭외가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자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를 하신. 아 그때 교환 교수로 가셨죠. 교환 교수로 가셨었나요? 네, 잠깐. 예. 잠깐. 얼마나 1년 정도 계셨나요? 그래도 2년 8개월 정도 있었어요. 어, 2년 8개월이나 있었어요? 나는 그냥 교환 교수라기보다는 예.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하러 갔죠. 존스 홉킨스에서 홉킨스에서. 2년 8개월을 계신 자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야 이거 괜찮아. 이게 우연의 일치가 이때 김 박사님이 볼티모어에 있을 때 우리 네. 그때 막 인터넷으로 우리 같이 뭐 야구도 막 보고 막 댓글도 달고 막 그랬던 그때 추억이 있네요. 그때 형이 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처음으로 이겼을 때 보스턴이랑 예, 양키스. 보스턴 양키즈에서 보스턴 처음으로 이겼을 때 형이 티셔츠 사서 보내주시고 맞아. 그랬잖아요. 예. 그때 영화도 많이 보셨죠, 솔직히. 이 썸씽 로드메이드 언제 나온 거예요? 2004년 2004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딱 그때 있었거든요. 보신 것 그래서 같은데? 그때 네. 오샤기가 네. 그 이 영화 존스 홉킨스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본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이분들 사진이 그 로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네. 사진이 그쵸. 이제 그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를 하면서 네. 우리가 하나 더 준비했다 하면서 이제 뭐 베일을 딱 그쵸. 거두면서 초상화. 우리가 초상화를 걸기로 했다. 그러니까 호킨스에 가면은 여러 병원에 다 이렇게 호킨스 되게 오래된 병원이거든요. 그쵸. 네, 그 오래된 100년 이상 된 그 병원에 컨트리뷰션 했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림. 초상화, 그림을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쭉 다 그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는 못 봤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쭉 걸어두는 방들이 있어요. 방들이 있어요. 방이. 그래서 그게 이제 호킨스가 건물이 여러 개지만은 거기 메인 빌딩, 메인 허스피탈에 예수님상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상이 있어요. 거기 영화에도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네. 예. 거기를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딱 한 번 구경 갔는데 아 그래요? 사실 이 그 비비안하고 블레럭 박사 그림을 한번 찾아보러 갔지. 있어요. 근데 있긴?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 그 그림을 헌정하면서 이제 딱 걸어놓는 장면이 나오면서 블레럭 박사 옆에 비비안 그림이 딱 걸리는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영화의 그 배우들의 그림이었다가 그렇죠. 살짝 바뀌면서 실제 인물의 실제로 그림으로 바뀌는. 바뀌는 그게 네. 마지막 장면이었고 아, 네, 그래요? 마지막 장면이야. 예. 나 어제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발견 못했어요 저는.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그게 원래 교수와 그 원래 비비안의 그림이 거기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찾으러 간 거지 내가. 갔는데. 네. 갔는데 그래서 있어요? 되게 열심히 찾아서 결국 찾았어. 정말. 근데 그래서 감동이었지만은 사진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나란히 있진 않더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그렇군요. 야 이게 그, 생생한 좀- 증언을. 조금 좀 나도 그 영화에서처럼 나란히 걸려 있을 거를 예상하고 갔는데 블레럭 박사 결국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블레럭 박사 그림은 다른 그 멋있는 그림들 한 3개 정도에 이렇게 같이 걸려 있고 비비안은 문가에 혼자서 달랑붙어 있어.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 따로 있어요? 그 그림이? 따로 있어. 뭐 따로 있으면 조작이구만 영화가. 조작이. 아니 그래서 그게 원래 나란히 있었는데 위치를 이렇게 나중에 바뀌었을지. 바뀌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내가 따로 그래서 싸이월드에 그거 그림 올려놨잖아요. 그랬어요? 그땐 저는 이 영화를 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2003년도에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대요. 그렇죠. 그거 다큐 보고 이거가 그 다음에 예. 나왔죠. 파트너스 오브 더 하트라고. 네, 왜냐하면 이거 Something the Road Made가 이게 무슨 그 신문 잡지였나 뭐 하여튼 네. 누구 아티클 잡지예요, 잡지. 워싱턴이라는 워싱턴이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서 영화 제목도 그렇게 간 네. 거예요. 근데 그 아티클이 나와서 비비안 토마스 얘기가 이렇게 공론화가 돼서 좀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다큐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 거죠? 아티클의 내용이 케이티 맥케이브라는 이제 잡지 작가가 네. 블레이럭 박사랑 인터뷰를 했대요. 음. 근데 비비안의 얘기가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정말 진정한 레전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블레이럭 박사가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꺼내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90년도 1990년에 이 아티클이 전국 잡지 뭐 피처 어워드를 수상을 하면서 또 더 알려지고 2003년도에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2004년에는 영화화까지 된. 뭐 아무튼 이 존스 홉킨스
왜 이 병원이랑 이 학교가 유명한 겁니까 도대체? 호키스? 예. 왜 미국 잘하니까. 그냥 잘하니까. 우리가 사실 저 순위 저 하버드 왜 유명하냐는 거랑 비슷하지. 우리 이번에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 벤 카슨 스토리 기프티드 핸즈라는 영화도 했거든요. 그 사람도 흑인인데 지금 이제 실존하는 인물이고 이 샴쌍둥이 머리 떼는 수술을 하고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썸씽 더 로메드가 너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같은 흑인 얘기고 그거는 이제 썸씽 이 영화보다 한 30년 뒤 얘기겠지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거가 훨씬 더 이렇게 더 오래전 얘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 모스테프의 연기와 알람 링맨 우리 네. 또 스네이프 교수 맞아. 그 사람이 이 사람 연기가 아주 그 다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영화가 그 끝까지 불편하지 않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들을 왜곡시킬 때 불편함이 우리는 생기거든. 예. 근데 이게 딱 보면서 이제 진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영화가 참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 블레럭 박사를 너무 악인으로 안 만든. 뭐 왠지 이 영화를 그 어떤 사람들이 딱 감독이 맡아가지고 작가가 이렇게 막 쓸 때는 비비안이 너무 억울한 것처럼 막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 이게 그렇죠? 저는 약간 그렇게 보였거든요. 보면서. 그 보면서 그 정도가 예,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지만은 예. 블레럭 박사가 아주 이 비비안을 막대하지 않았거든. 예. 비비안이 땡깡 부리고 나갈 때도 가서 잡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나갈 때 예. 뭐 당신밖에 없고 나는 없었다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뛰쳐나가잖아. 이제 예. 연구소를 뛰쳐나가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그 딴 데 갔다 오잖아. 약팔죠. 그때도 그 블레럭 박사가 얘기하는 것 보면은 납득이 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 그거는 어. 김 박사님이 지금 블레이럭 박사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그 당시에 아니 맞아요. 한마디 맞아요. 언급을 해줬으면은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정도는 있지만은 맞아요. 이 야, 시대-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 나는. 예. 이게 괜히 불필요한 대사를 막 집어넣고 막 그렇지 않고 예. 조금 절제하면서 그렇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하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 나쁜 사람까지는 아닌데 저는 많이 이제 빼놨다. 감정이입이 비비안한테 되는 거죠. 저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렇지. 저는 김 저는 박사님은 모르겠어요. 블레이럭한테 저는 직장 아니야, 내가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런 게 몰라도 아니라 그 시대면은 저럴 수도 있었겠다. 시대적인 아니, 배경이 그러니까. 의학계뿐만이 아니라 이게 과학계에는 이 누가 누구의 업적을 뺏고 부당하게 뺏고 스승과 제자 이런 그럼 엄청나게 엄청 많거든. 많죠. 그건 알죠.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비비안이 결국은 빚도 받고 네. 그리고 네. 그거 나오는 거 기억나죠? 이 사람이 비비안이 자기는 3급인가 뭐 이런 정도의 네. 월급밖에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이제 집으로 가버리잖아. 클래스 3. 이 사람이 병원에서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놨다 하면서 집에 찾아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쭉 해준다고. 설명해 주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로서 자기가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별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또 최선을 그렇지. 다한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 것들을 물론 지금 우리가 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다 한 거야. 비비안이 다 한 거고 솜씨도 비비안이 다 했어. 그리고 뒤에서 코치하고 마치 호수아비 같이 했다고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블레럭 박사도 너무 악인이 아니고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를 균형 있게 잡아냈다. 아, 뭐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 박사를 나쁜 놈으로 했으면 실존 인물이고 되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그 줄타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우리가 물론 모스테프 그 저희 비비안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보게 되지만 저 시대에 저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박사가 거기서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주려고 하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64년인가요? 이렇게 마지막에 늙어가지고 블레락이 죽기 전날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오는 예, 예. 휠체어 타 있는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한마디 정도 고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콘솔레이션 같은 상황이 생기죠. 나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블레이락한테 갖고 있었던 일말의 좀 적개심이 거기서 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는 이 사람 정말 파트너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그렇게 지냈구나. 이때 시대적인 거 감안하면 실화인데 만약에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알 수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 이런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렇죠.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사람의 능력에 그런 재능에 힘입어서 내가 이만큼 큰 도움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이 이제 볼티모어로 가서 존스 홉킨스 첫 출근하는 날 예. 비비안이랑 블레이락이랑 같이 출근하거든. 예.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정문으로 그 예수님상 앞으로 탁 가잖아. 근데 거기서 경비가 맞아 막아요. 막아요. 예. 막고 저 흑인이나 저기 노동자는 저쪽 뒷문으로 해서 그거 찍고 아니, 뭐 오라고 펀칭 찍고 출근 카드 찍고 오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블레이락의 입장이나 이 사람의 스테이터스가 그거라고 봐. 거기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법이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따 만나? 이따 연구실에서 만나 하고 올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탯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거기서 이 경비안을 먹살을 잡고 얘는 내 조수 뭐다 나와 막 이렇게 안 하고 다 나와. 영화처럼 안 그러고. 근데 그게 근데 그 장면도 있지만은 그게 합리적인 중간에 자기가 필요했지만 수술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비비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서 페이징을 해달라 그러지. 네. 근데 수술을 안 된다 멈추고. 그러잖아.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책임질게인가 뭐 이상하게 뭐 막 짜증을 내면서 그 마이크를 딱 뺏어가지고 자기가 페이징을 하는 장면이 나와. 예. 그러니까 그게 페이징이라고 그러면 모르고 호출. 호출하는 거.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대비가 호출하는 되는 거지. 거예요. 앞에서는 그런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었는데 병원에서 방송하는 거? 뒤에서는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독이 그런 잘- 것도 할 수 있는 잘 거지. 그린 것 그리고 같아. 그 병원 관계자들이 그 수술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다 딱 놓고 예, 뒤에다 딱 놓고 보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 듣죠. 나중에 그 수술을 성공을 했지만 자기가 수술 성공해서 너무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연구실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뒷담화. 그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걔한테는 흑인 여기서 흑인이 니거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죠. 니거가 없었으면 뭐 할 수 있었겠어 뭐 이런 얘기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그때 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 관계를.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면 이미 자기는 명성을 얻었고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딱 끊고 그냥 이렇게 쳐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파트너였다는 되게 슬픈 거죠. 결국은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의사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흑백에 대한 우리가 사실 그런 영화 수없이 많죠. 그 흑인 인권에 관한 영화고 그거를 이 한 사람이 존스 홉킨스라는 세계에서 뭐 제일 좋다는 병원 현재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로 나중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가 봐도 참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최 과장. 최 과장이 얘기했듯이 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채로 역사에 묻혀버린 그런 컨트리뷰터도 많이 있을 예. 거예요. 엄청 많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에 호킨스가 다 인정해주고 예. 다들 수련하는 의사들이 그 사람 밑에서 다 배우고서 나갔다고 뭐 그렇죠. 명령이 예. 나오고 마지막에 그림까지 걸렸다. 거기 그림 많이 안 걸렸어요. 100년간 의사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 그 사람들 다 제치고서 몇 개나 걸려 있어요? 몰라. 많이 안 걸렸다며. 세우진 않으셨겠죠. 근데 흑인이고 의사도 아니면서 그렇지, 의사가 아니죠. 명예 박사 정도의 그걸 가지고서 거기에 걸렸고 네.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1학년 코스에 이제 뭐 반을 몇 개 나누는데 거기 하나의 이름이 비비안 토마스 클래스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호킨스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다. 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그러네. 했다. 의사도 아닌데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늙어서 나오는데 무슨 디렉터 오브 랩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실, 닥터들이 배우는 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닥터들이 공부하는 랩에 비비안이 디렉터인 거예요. 그렇죠. 그 수술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 의사들 그러니까 보면은 블레일락이 나중에 뭐 콜롬비아인가로 자기 간다고 축구 강의하러 전날 간다. 예. 거기서 오래는데 같이 가자. 나 혼자 가면 난 그 부분 보면서 이 늙은 이 두 흑백 이 할아버지들의 얘기가 보면서 약간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도 네, 생각났고 맞아요. 좀 약간 그런 소회들 있잖아. 늙어서 말 몇 마디 안 해도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는 그런 정말 좋은 친구가 된 거야. 그리고 그 블레이락 교수가 죽고 난 바로 직후에 이렇게 비비안의 뒷모습을 이렇게 찍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옆에 어디 네. 계단 같은 데 이렇게 네. 앉아서. 뒷모습을 찍은 장면인데 그 장면이 나는 이 사람이 그 블레이락 교수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샷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어떻게 들더라고요. 보면 자기 선생,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까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네. 난 띠동갑 정도, 10살. 그러니까 우리도 10살 정도 차이 나면 선생님이잖아, 그렇죠? 큰 형님이고 선생님이고, 그런데 자기를 끌어주고 자기를 처음에 고용해주고 월급 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평생 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흑백의 그런 논리를 떠나서 스승과 제자, 친구, 형과 동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뭔가 더 배려를 해주고 뭔가 인정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그 우리가 아쉬운 한마디가 있잖아. 블레럭이 네. 이 사회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네. 나만큼은 너를 최고로 인정하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공식 석상에 나가가지고서 네. 그래도 비비안 좀 시간이 네, 지났을 네. 때는 한마디 언급을 해주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해피엔딩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마음 아팠다라는 그 씬이 이 사람이 이제 뭐 호텔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파티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 첫 수술 성공하고 이제 뭐 이 사람은 전국구 스타가 된 거냐, 월드 스타가 됐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동료 의사들 쭉 얘기하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그렇죠. 불러주는데 근데 비비안이 그 호텔은 흑인이 못 들어가는 호텔이야. 근데 이렇게 서빙하는 걸로. 벨보이처럼 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서빙하는, 아 참 그렇죠. 거기서 삐지잖아. 그게 뭐 실화였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내 이름 얘기 하나 안 하나 그치.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동료 의사들 뭐 누구 뭐 월터 뭐 데이비드 뭐 앤드루 뭐 얘기하는데 비비안이란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그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이제 거대한 빡침이 온 거야. 그래서 그만두죠.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뭐, 실화지만은 이것도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고 상징성이 있는 장면이 하나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실은 뛰쳐나와 가지고서 바로 제약회사 외판원을 한 게 아니라 의대를 들어가려고. 맞다. 아 맞아요. 그렇죠. 예. 그 흑인만 다니는 학교. 모건 아니 흑인이 컬리지인가? 이 사람이 그때 들어갈 수 당시 흑인 있는 대학들이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 의대에서 얘를 그 이제 프레시맨부터 다니라고. 네.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마는데 사실은 받아주는 이 흑인이 그 사회에서 의사 같은 상류 소사이어티로 나간다고 할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사실은 받아주는데도 별로 없어. 그렇죠. 돈 없고 아니면 흑인이고 그래서 안 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나마 거기서 그 사람이 가진 재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게 그 블레럭 미치였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비비안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영화로 보고 이렇게 그 영화로 그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뭐 지금이 아니고 뭐 60년 전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스 홉킨스 처음에 가가지고 그 소아과 여자 의사 그 메스터슨 베니 앤준 나왔던 그 여자가 사실 사이언티픽하게 되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그 사람 이름은 나올 거예요 어딘가에. 왜냐면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다 제공했거든. 소아과 의사 보청기 끼고 있는 소아과 의사 말하는 거죠. 예.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더라고. 이게 여자고 그러잖아.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비비안이 그 소아과 의사한테 내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여자 흑인은 맞아. 물론이고 흑인은 당연히 없고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왜 이렇게 없는 그런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당연한 거였죠. 그러니까 흑인이 처음에 그 병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가운 입고. 그 가운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김 박사님 그 S 병원으로 한번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병원 그 가운을 그 양복 같이 만들어서 입더라고요. 그 요새는 많이들 그렇게 해요. 미국 애들도 다 그러고. 미국에는 그런 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김 박사님 학교가 처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가운. 짧은 그 양복. 그게 멋있어요. 우가기를 하얀 우가기를 입는 거야. 근데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이거 무슨 웨이터 같고 그런데 이게 나이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거 입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한두 계단 내려와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가운이 좀 권위적일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입으니까 약간 서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자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근데 김 박사님 그 가운을 딱 입고 이렇게 로비에서 딱 만났는데 좀 달라 보이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같이 술이나 먹고 이랬지. 거기서 딱 이렇게 명찰 달고 딱 있으니까 정말 의사 같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 나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저는 그 청색증 그 아기를 치료하는 그 장면에서 치료? 수술? 수술. 수술하는 그 수술이 이제
다들 완전 만류하고 난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그때 그 블레이럭 박사가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거는 정말 해볼 가치가 있는 수술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이게 가능성이 있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 앞에서 정말 이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수술이다라는 저런 표정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픽션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네. 사람들이 반대는 했을 거예요 아마. 네. 하면은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동물 실험 지금 하나 성공해놓고 네. 사실은 히스토리를 찾아보면은 한 3개 정도 성공한 거로 나오더라고. 근데 진짜로 몇 개 안 해보고 원래 얼마나 해야 돼요? 수없이 많이 해보고 수없이 많이 해봐야겠지. 근데 왜 요즘 개- 같으면은 내가 걔한테 성공했다고 당신 이제 수술 그 영화에 그런 장면도 나와요. 걔한테 딱 수술하는 순간에 자 이제 수술 이제 준비됐다라고 준비됐다고. 그런 장면도 나오니까 그거는 좀 아닌 거지. 그건 오게티구나. 근데 사실상 청색증 그 개는 얼마 안 가서 죽으래거든. 방법이 없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시간이 급하다는 게 또 어. 이슈였어요. 예. 그렇죠. 얼굴을 보면은 거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그래 시퍼래. 그래? 얘는 오늘 죽을지 내일 못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진단도 받았고. 아니 근데 왜 얼굴이 파란 거예요? 나 무식한지 모르겠는데 피가 안 통해서 그런가? 그게 이게 아니 형 이거 얘기 잠깐 길어져. 설명을 하자면은 심장 기형이에요.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응애하고 울기 전에는 여기저기 빵꾸가 나 있어. 아 그래요? 왜냐면은 폐에 지금 공기가 안 들어가 있거든. 아하. 우리는 물이 차 있죠. 폐에서 피를 딱 뽑아주면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동맥혈이 되고 그다음에 그 빨간 피가 온몸에 전달해주고 더러워진 피는 다시 폐에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 공기가 안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 태아의 순환은 좀 달라서 여기저기 빵꾸가 돼. 그래서 딱 태어나는 순간에 몇 개가 탁탁탁 다치고 그 기가 막힌 태어난 그런 순간에. 예. 응애하면서 폐에 공기가 처음 들어가면서 울음소리를 낼 때. 어. 네. 그거 아주 굉장히 그 의학 신기하다. 배우면서 되게 신기한 점이에요. 경이롭네. 그게 무슨 중격결손인가 뭐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예. 그게 야 너 어떻게 알아 너? 그, 왜 그래? 저희 정 원장님이 처음 얘기했어요 그 얘기. 우리 떼우면 되는 거? 교할 때. 네, 그- 떼우면 되는 거. 그 여기서 나오는 테트랄로지 오브 팔럿이라는 그 TOF라는 병 심장 기형은 네 개의 결손이 있어. 그게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더운 피가 온몸을 산소를 공급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시퍼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공급을 못 해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산소를 제대로 네. 못 받고 네. 결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청색증이 나타나는 몇 가지 심장 기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거지. 걔네들은 우리가 그냥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청색증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죽어 걔네들은 그거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요? 그때도 그냥 둬도 죽는 거야. 맞다 1년 6개월 그런데- 1년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너 살릴 수 있는 수술을 내가 개발했다 그러면 안 하겠어? 나 같으면 한다 그거. 50-50 뭐 이래. 이거는 50-50가 아니야. 100% 죽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내 생각에는 그렇게 그 수술하는 거를 윤리적으로 뭐라고 하기보다는 준비가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겠지. 저는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과연 의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뭘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냐라는 거죠.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의사냐? 고칠 수 있는 손의 기술이 되게 좋은 의사냐? 혹은 뭔가 실험을 많이 해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막 축적한 것들이 좋은 의사냐? 다 좋은 의사죠. 그래, 다 좋은 의사지. 예. 그리고 다 나뉘어 다 있잖아. 필요한 거죠. 예. 현대의학은 근데, 다 나눠져 있지. 우리 사회에 혹은 뭐 미국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부분의 의사가 그 무슨 유행처럼 막 지원율이 뭐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들이죠. 그 사회 어느 부분이나 근데 아닌가요? 역으로 이분이 외과 의사로서 추앙받았던 시절에는 이분이 고칠 수 있는 병의 것들이 지금하고 뭔가 대단히 무슨 다른 현상들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외과 의사고 지금은 왜 또 딴 곳에 가 있냐는 거지. 지금 외과 의사들 이렇게 인기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어때요? 학생들은 다 어디 선호합니까? 학생들은 성형외과. 돈 되는데. 피부과, 성형외과.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디를 따라서 움직이느냐?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리워드가 얼마나 있는가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요. 또 하나는 리스크가 적은 곳을 간다고 생각되는 거죠. 외과처럼 뭔가 사고가 터질 만한 것이 많은 곳보다는
그래도 뭐 피부과나 뭐 이런 쪽을 더 선호하는. 맹장 수술 한 번 하면은 리스크는 있지만 500만 원 분다 그러면은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 성형외과 수술도 전부 다 리스크 있어요. 아 예. 예. 심지어 뭐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요. 지금 뭐 한 6개월 7개월 전에도 아니 있었잖아요. 성형외과도 외과니까 음. 썰전들 아니야. 음. 그럼 외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거가 돈을 쫓아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나요? 의사들이? 내가 뭐 자세히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은 세계적인 현상일 거예요. 아마. 뭐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는 뭐 좀 더 심한 면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마지막은 결국 제 나름대로의 또 뭐 이렇게 좀 비틀린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결국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가치를 나눠주지 않아서 삐진 거고. 근데 그렇죠.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너무 성의 같은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너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과가 중요하다. 외과를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된다. 역설은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 가면은 뭐 수입이 다른 의사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망해가는 의사들 되게 많이 있고 하루에 뭐 20시간씩 일해야 되고 뭐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뭐 어느 분야는 다 아니, 나는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꿈과 현실의 사이에서 뭐 모든 의사가 뭐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 꿈. 그러니까 근데 제가 현실은 예. 필요하지만 나는 안 한다. 이게 현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은 그분이 그런 만한 훌륭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컬러로 제약하는 거나 지금처럼 법조로 제약하는 거나 혹은 내가 한번 선택해서 뭐 순위로 떨어져서 선택당해서 결국 그 길을 쭉 가야만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 없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영화도 안 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일단 의사가 아니고요. 비비안은. 그러니까 의사라는 게 의사 직업 전문의로 해서 딱 찍어서 당신은 면허증이 의사기 때문에 의사가 된 거잖아. 이 사람이 그럼 의술이 없어? 의술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됐고, 그러니까 면허 없이 운전 잘하는 그러니까 더 거야. 거꾸로 얘기하자고. 그러면 그 수술실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그런 지식이 없다면. 일단 영화를 보고 오시고요. 안 봐서 하는 얘기야. 그 아까 뭐 기억나는 장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나는 그냥 이 영화에서 짠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아까 그 장면 아니야? 애기 얼굴 혈색 돌아오는 거? 애기 얼굴 혈색 돌아오는 거. 그렇지. 그거는 CG인가? CG. 찌시겠죠.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 그 수술이 되는 순간에. 근데 거긴 정말 너무 10년 먹은 체중이 쫙 내려가면서 모든 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 근데 그 애도 참 귀엽고 우리가 그 애를 계속 봤잖아. 그 그게 얼굴 이제, 파란 애를. 근데 걔가 그렇다가 이 혈관을 딱 연결을 해주는 순간 이제 선생님도 이게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 거야. 막 두근두근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음악도 저기서 스트링이 애 얼굴을 하얘서 한번 쫙 나오면서 네. 그 장면인가요? 역시. 맞아요. 네, 그 장면이 역시 우리가 그 요번에 뭐 똥꼬를 찌르는 뭐 궁뎅이 그거 아이고. 궁뎅이 따끔. 박사님이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 관장. 궁뎅이 따끔. 메디칼 그 무비 영화를 이렇게 쭉 그 보면서 1, 2, 3위가 다 실하더라고. 그러나요? 네. 물론 오샤기가 뽑은 그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메디칼 그런 영화를 사람들이 감독들이 막 구상을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렇죠. 그 실화라는 무게가 있어야지 이 그러네요. 좋은 네. 영화가 된다. 뭐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은 네. 그리고 예외 없이 대부분 그 우리가 장르를 따질 때 뭐 호러도 있고 뭐 코미디도 있고 그렇지만 역시 이거는 경건한 뭔가 감동을 주는 뭐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뭐 누구나 그러니까 스릴러 같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왠지 실화가 주는 로렌조 오일 같은 것도 나는 사실 뭐 로렌조 오일 저 같으면 지난 시간에 1위 했어요. 뽑았을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영화 저- 같아요. 거기서는 의사를 부정하잖아 막. 괜찮아요? 근데 그 민간요법 찾는 거 아니에요? 대체요법 아니야 그거. 의사들이 경계하던데 그거. 절대 대체요법 아니죠. 과학적이지 아주. 그 사람이 논문 얼마나 많이 읽는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면이 있는 그 영화가 많이 뽑히더라고요. 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 쓸데없는 막 코미디를 넣는다거나 그렇죠. 뭔가 아예 그냥 뭐 액션이나 뭐 이런 걸로 가면 모르겠지만은 이 뭔가 스토리를 얘기할 때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 1, 2, 3위를 볼 때. 예, 좀 썸씽 더 로드메이드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장면 하나, 그 혈색 돌아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이 비비안이 뭐 리워드를 받는 그런 거 볼 수 기념식. 있겠죠. 예.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처음에 왜 얘가 이제 개치기로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수술 같은 걸 막 하잖아. 예. 근데 비비안이 막 솜씨를 발휘해서 뭐 어떻게 탁 해가지고 뭘 했는데 갑자기 뭐 아 선생님이 막 화내는 장면이요. 뭐 스모크 드럼 뭘 스모크 안 했다 드럼. 그러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욕하잖아. 거기서 F 워드까지 막. 그게 근데 스모크 드럼이 뭐예요? 대충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수술 과정을 기록하는 기계 같다. 그런 뭐 거 이런- 같아. 이런 거 아, 생각. 그래? 나도 몰라. 형도 잘 모르시는 그런 옛날 장비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레코더 레코더구나. 레코더. 예. 그래서 그 장면 끝난 다음에 비비안이 뛰쳐나가는데 선생님이 옆에 욕하니까. 비비안이 손으로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걸 보고서 나가 잡잖아. 마음이 풀려서 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 자네 나랑 의술해 볼 생각 없나? 이렇게 된 거죠. 나랑 심장뼈 수술할 생각 아니, 없나? 비비안 그게 그 영화에서 이름이 스모크 드럼이라고? 스모크 네, 드럼이라고 스모크 드럼이라고 나오더라고. 나오더라고요. 드럼이면은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가 드럼이잖아. 그치. 아, 네, 그런 형태의 뭔가 기록하는 커다란 장비지? 기록기 같은 이거였어요. 예. 그 영화 보면서 비비안도 성깔이 장난 아니야. 걔도 그냥 수틀리면 나가버려요. 얘 되게 잘 삐져. A형 같아 A형. 우리 비비안 토마스도 그 최과장처럼 대문자예요. 네, 제 얘기를 왜? 나는 네가 너랑 내 동생이 A형의 대명사야. 남자 A형의.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니네 둘을 생각하곤 하지요. 아무튼 예? 예. 정말 감동도 있고 진지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재밌기도 하고 이 모 스태프가 네. 진지한 연기도 잘 어울려요. 코미디도 예. 잘하고 예. 재밌어. 코미디에 나오면 진짜 웃긴데. 그 우리 비카인드 리와인드 하면서 거의 죽었잖아. 얘. 그리고 이 히치하이커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하수도, 히치하이커도 예. 나오고 아니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게다가 또 알란 릭맨은 예. 이 사람이 또 묘한 그게 있잖아요. 네. 이 좀 냉혈한 같으면서 네. 스네이프를 떠나서 이 사람이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이 영국 사람인데 이 좀 남부 사투리 이런 걸 하면서 좀 사람이 냉정하고 무심하고 좀 흠결이 있는 그런 모습을 다 연기를 해줘요. 네. 알랑 릴맨도 참 여기서 하여튼 이 둘의 캐스팅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알랑님에는 진짜 늘 흠결이 있네. 연기를 보면. 크리스마스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예. 그 바람 피는 네, 남편, 예. 바람 핀다기보다 필려다가 필려다가 뽀록난 남편이죠. 필려다가 핀거 아니야? 예, 약간 폈는데 어. 아이 그게 뭐 그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그거 괜히 어떻게 알아? 걸려가지고 어? 그거 어떻게 알아? 심각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그 나중에 노를 하잖아요. 노했어? 노했어요. 맞아. 예. 나중 마지막에 노를 하죠. 그 얘는 그리고 그거 거기 아니 바람도 못 피고 마누라한테 거기 걸리고. 스위니 토드의 그 냉혈한 판사. 그렇죠. 예, 거기서도 토핀 판사. 예, 엄청난 흠결을 가지고 있는 예. 흠결 인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악역을 뭐 또 뭐야? 그 옛날에 다이아드. 다이아드에서 그 그 악당. 한슨지 뭔지 예. 그 악당으로 참 인상적이었죠 처음에. 하여튼 뭐 영국이 자랑하는 성격파 배우. 성격파. 영국의 이덕화. 이덕화는 아니고 허장감. 아무튼 뭐 이 영화 또 재밌는 디테일 하나 있어요. 디테일? 예. 뭐? 그 이게 뒷부분에 가면 안 그런데 음. 앞부분에 이제 비비안이 의술을 어느 정도 이제 도달하기 전까지 비비안의 단독신 단독신에는 무조건 재즈 음악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콘트라베이스 예. 나오더라. 혼자 이렇게 비비안이 혼자 그러니까 배경음악이 전혀 없고 그 박사랑 있을 때도 전혀 없다가 비비안이 혼자 길을 걷거나 뭘 하거나 이럴 때는 계속 재즈 음악이 나와요. 예. 맞다. 그 밑에 나지막하게 깔려요. 아니, 음악이 좋아요. 제일 처음에 네. 피아노로 시작하죠. 네. 그래서가 진짜 비비안이 뭐 할 때는 콘트라베이스 솔로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어제 다시 볼 때 음. 이거 되게 재밌네. 라고 그런 좀 발견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재밌네요. 좀 발견. 어때요? 볼티모어에서 2년 8개월이나 사셨는데 날씨는 어떻습니까? 볼티모어.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나라 옛날에 날씨 좋았잖아요. 네. 사계절이 비교적 보이고 뚜렷했던. 뭐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고 예. 근데 봄 가을이 참 좋고 예. 그 모습이 지금 있죠. 근데 그렇지, 뭐. 우리, 겨울에 막 춥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춥죠. 눈도 많이 오고 여름은 아주 덥고 하지만 습기가 많지는 않았어. 형이 2000 몇 년도에 계셨던 거예요? 2004부터 2006. 제가
저는 2003년인가 같구나. 2003년에 볼티모어 갔을 때 눈이 아주 기록적인 눈이 맞아. 와가지고 그때 그 기록적 눈이 왔었어. 와 진짜 평생에 볼 눈을 다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야, 넌 미국 그거 한 번 갔는데 뭐야?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걸쳐지냐? 그때 나도 한 번 안 갔죠. 여러 번 갔어요 미국. 얘기만 들었는데 정말 기록적이었어요. 차가 어깨 정도. 차 위에 거의 차가 한 대 더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눈이 아니, 왔어요. 아, 그렇게 눈이 와요? 어. 여기가 메릴랜드인가? 메릴랜드. 허리에서 어깨 정도. 네. 그러니까 뭐 곳곳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굴을 팠다 그러더라고. 저 그래서 DC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눈 때문에 뭐 아무것도 구경 못하고 이렇게 눈만 보다가 왔어요. 저는 난생 뉴욕이라고는 처음 갔는데 2012년에 허리케인 샌디? 와가지고 전기 다 끊어지고 처음에 한 일주일 그때 전 갔구나. 일주일 전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더니 뭔가 대단하더라고. 좋고 막 이러는데 다시 캐나다를 잠깐 넘어갔다 왔거든요. 갔다 다시 오니까 완전히 뭐 여기 공항도 뭔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기차도 안 다니고. 아니 이번에 루안다 대사로 가신 우리 뉴욕에 우리 박용민 특파원 있잖아요. 그 선배님이 그런데 샌디 때 열흘 동안 물도 안 나오고 정전, 정전했대. 내가 일주일 있었는데 정말 그때냐 네가? 그냥 그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날 간 거야. 이렇게 지나갔어. 그 전날. 그리고 간 거야. 그래서 와봤더니 완전히 뭐 전기가 안 들어온 집이 수억이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난방이 안 돼서 다들 막 호텔로 다 쫓아 들어가고 그래서 호텔이 완전히 10,000원이고 그래서 찜질방 가서 잤다니까. 그러니까 뉴욕에서? 눈 많이 온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일인데 허리케인 왔던 카타리나인가? 카탈리나 네. 그때 있었어요? 그때가 그때인가? 그때 있었지. 근데 나는 거기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쪽에. 그런 거나 뉴욕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뭐 손꼽히는 재앙 중에 하나였을 거야. 재난 중에. 그때가 딱 또 대선이었어요. 미국 저 대통령 맞아요, 선거하는 맞아요. 때라. 아유, 북풍이 불었구나 북풍이. 장난 아니야.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구만. 우리 김 그랬네요. PD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저 아니 근데 네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모처럼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네. 존스 홉킨스 그냥 호킨스 얘기 뭐 그 존스 홉킨스 하면 항상 나오는 그 문자 대문 사진 있잖아. 빨간 그러니까. 약간 빨간 벽돌로 돼가지고 되게 조그매 보였는데 그 병원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마 상징성이 있어서 계속 남겨두는 걸 아, 거예요. 본관, 예, 본관. 그게 도움 형식으로 돼 있고 뾰족하게 그렇죠. 돼 있고 그거. 거기가 바로 딱 들어가면은 예수님 상이 있는 아, 그 건물이에요. 아 그게 1889년 그 만들었을 그래서 때 그거구나. 뭐 구경 가실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그쪽은 일반인들이 갈 수 있어요. 그 환자나 의사들 잘 안 다녀. 그러니까 거기 관광지 같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늘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아마 환자들일지 아니면은 가족일지 관광객일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예수님 상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봤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 영화에서는 수위가 거기 펀칭하고 가라고 이렇게 잡는 걸로 돼 있는데 뭐 물론 그 앞에 일하시는 가드, 분들이 네. 이렇게 가드가 있기는 있지만은 구경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 병원은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은 뭐 기억 남는 존스 홉킨스에 관해서 무용담 같은 건 없나요? 근데 사람들이 볼티모어 하면은 그 오리올스? 미국을 좀 아는 사람들은 거기 되게 위험한 거로 그 생각을 아, 해요. 그래요? 예, 그 치안이 별로 안 좋다. 아, 그래요? 항상 그걸 물어봐. 볼티모어 괜찮아요? 그래요? 무섭대는데 살인 사건은 안 되는데 총소리도 나고. 되게 평화롭던데 거기. 근데 그 미국을 여기저기 다녀본 바로는 볼티모어가 결코 안전한 데는 아니에요. 아, 확실해요. 그래요? 예. 그밤 6시 정도 되면은 그 상점들이 다 닫어. 난 아무 생각 없이 다녔구만. 근데 거기서 다닐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 밤에도 네. 안전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 어디서나 미국 어디나 그렇지. 미국 뭐. 어디서나 안전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어. 안전한 데는 폴리스가 있는 거고 우리 뭐라고 부르지? 그 폴리스 좀 초소를 뭐라 그러더라? 방범 파출소. 시큐리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큐리티. 시큐리티들이 블락마다 있으면은 거기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데야. 근데 그게 별로 없는 데는 이제 밤에 못 다니는 거야. 상점도 닫고. 그렇지. 명암이 갈리는 그런 이제 밤의 모습인데 이런 데가 많으면은 위험한 데고 그 다 다닐 수 있는 데면은 안전한 데가 되는 거지. 이 서부 같은 데는 되게 안전하대요. 근데 워싱턴 DC만 해도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다니는 데는 다 관광지고 다닐 수 있는 데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볼티모어도 그 밤에는 함부로 다니면 안 돼. 하여튼 이 존스 홉킨스 볼티모어에서 단연간 아무튼 오늘 오셔가지고 또 존스 홉킨스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이게 임상 의사가 아니고 의과대 교수님의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다른 면들이 있네요. 학생 얘기도 듣고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컬 영화 하면서 이번에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 앞뒤로 의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얘기도 해주시고 뭐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의사나 아니면은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고요. 여기 와 뭐 없어요, 없어. 여기 와서 맨날 이제 방송으로 몇 개 듣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봤는데 난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줄 몰랐어. 다들 이렇게 베개에 베고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짓거리는 데는 짓거리고 막 이러는 줄 알았거든. 그러고 있잖아 지금. 딱 최 과장만 네. 목소리 너무 좋아서 저 사람만 앉아서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되게 진지하게 녹음한다. 네, 진지하죠. 마이크 앞에서 하는 거니까. 이 진지한 짓을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사서 보내줘야 되겠다. 좋고요. 종종 보내주시고요. 뭐 아니 의사 되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해달라니까 왜 의사 말고 좋은 거 많어. 아니 하긴 뭐 의사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이렇게 영화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메디컬 영화를 보면서 네. 메디컬 영화가 좀 더 좀 풍부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직 못 건드리나 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면이 있죠. 아니 근데 뭐 미드로 뭐 많이 나오잖아. 하우스니 뭐 ER이니 뭐 그러니까 그레이스 그런 아나토미 뭐. 그것도 약간 좀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약간 사랑 얘기 다 섞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미개척 분야에 있는 그렇죠. 분야도 분명히 많을 거고 숨겨진 스토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11위 영화를 쭉 보니까 나머지 영화를 건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거의 들어있는 거죠. 11위 영화에. 그래서 와이나 고르는데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죠? 아니 근데 우리 리스트만 봐도 초대박친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해. 네, 패치 아담스 정도? 근데 패치 아담스는 사실 의학을 도망자 있잖아. 도망자. 도망자는 메디컬 영화를 자꾸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미답의 영역이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정말 병원에 가면 거기가 정말 5만 가지 얘기가 들어있는 주집마다 다 사연이 있고 참 그렇더라고요. 병원이란 곳이 그렇고 이번에 메르스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의사, 간호사 또 스태프들한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숭고한 직업 정신 같아요. 네. 그래서 밤늦게까지 녹음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평상시에 하시는 일들에 누군가는 마음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는 게 있다면 저희 마음을 좀 받아주시기. 네, 그리고 김 박사님 다음에 노벨상 받으실 땐 꼭 어따가 네 무용부 무용부는 무슨 제 이름과 무용부 노벨상이 무용부가. 왠지 받을 것 같아서 진짜 뭐 사고 한번 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예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네 이제 그만하시고 너무 빨리 늦어가지고 예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토록 이런저런 영화 보다가 영화 속 주인공 흉내를 내곤 했었어. 좋은 시절이었지. 우린 몰랐어. 하늘에 구름이 지나는 아프지 않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삶이겠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여러분,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분 좋고 행복한 환자는 드물겠지만 행복한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받는 환자들은 역시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엉덩이 닦음 메디컬 영화 탑10. 엉덩이. 그렇지. 궁뎅이 닦음 메디컬 영화 탑10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욱이도 아이고 나 감기야. 감기 아닌 것 같은데 감기야. 형들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진웅이도 인사말 도구에서 보내라. 아 끝났어. 끝났어. 진우가 보고 싶다.